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의 상간남에게 지금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한 돈도 많고 지금 많이 배신감이 드셔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비를 부정수급으로 계속 하셔가지고 신고를 당한 입장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상담자님한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지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변호사님한테 네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사연 잘 들었고, 너무 마음도 아프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법적인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안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회자분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문제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이제 사실혼 관계 입증,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입증이라는 게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에 못지않는 어떤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일단 해서 법률혼과 동일한 어떤 법적인 상태를 인정을 받아야 그 이후에 이제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나 상간남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칙만 설명드리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상간남을 상대로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법률혼의 수준으로 입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증도 받으셨고, 또 혼인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제 하자 해서 미리 작성해 두신 부분, 이런 증거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전화 주신 분께 굉장히 유리한 증거들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이제 사실혼 관계를 약 5년 정도 유지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찍었던 가족 사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족 모임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로 다뤄지나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판사님이 보시기에 기타 지금 마련하신 증거도 아주 좋고, 거기 더해서 기존에 찍었던 사진들이나 아니면 또 가족들 간에 어떤 모였던 그런 장소에 대한 모였던 장소를 이렇게 적어놨던 그런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생활을 했다는 모든 증거들은 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의 증거도 충분히 좋고, 5년이라면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어쨌든 부부 생활을 유지를 해오셨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충분히 사실혼 관계 입증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거는 통상적인 법률혼 관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부정수급 문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관계만 들어보면 이제 이전에 같이 사실혼관계였던 배우자분께서 어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본인 통장으로 이 수급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통장 명의만 좀 빌려주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본인이 쓰셨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예, 제가 그거를 이제 통장은 기초수급 아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그거는 한부모 가족 그거는 네. 그쪽에서 이제 그쪽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네, 네. 그다음에 상대방분 명의로 네, 들어간 예. 거예요? 그리고 네. 그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대출을 많이 냈었어요. 네, 네. 그 대출금도 제가 다 네. 갚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이 사람한테 용돈도 주고, 제사 왔을 때도 제사 음식 하고 산소도 같이 가고, 어머니랑 저랑 가족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원칙을 그리고 네, 더 말씀하세요. 웃긴 게 네, 지금 여기 이런 청이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쪽에서는 돈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것저것 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이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못 보고 양육비만 주고 있어가지고 아픈 상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래 가족을 한번 꾸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사기를 또 당했으니까는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지금 5번씩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으니까. 예,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명확해진 게 어쨌든 이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정수급한 당사자는 이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제 지금 그 전화 주신 그 의뢰인께서는 여기에 뭐 적극적으로 이게 어쨌든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아서 뭐 같이 씁시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여기에 뭐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서 정말 내가 통장이라도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조력을 하신 게 아니라면 이 문제로 인해서 같이 이제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게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네네. 내가 이제 시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네.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네. 자기가 통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통장을 3개를 만들어줬어요. 카드를 3개를 줬어요. 만들었어요. 네. 교통카드 그거 들어가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하고 제 그 월급 통장하고 이런 걸 다 줬거든요. 생활비로더라고. 네. 저는 거의 돈이 없이 이제 생활을 하고 옷 한 벌도 못 사 입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그쪽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시켰다.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그 말씀만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좀 억울하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이제 법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형사처벌,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증거에 입각해서 처벌을 하고 그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피의자가 누가 시켰어요. 저 사람이 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주장만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사실관계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는 거지 그거를 선생님께서 정말로 시켜서 그랬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단순히 주장으로 마음이 아프신 거는 정말 저도 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픈데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국가권익위원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사람이 책임이 없다. 여자는 같이 살고 있으면서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지.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사귀는 사람도 커플링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거 갖다가 이게 사기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부정수급한 것도 아닌데 네. 무슨 이 사람을 무슨 이유로 처벌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 오히려 저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가권익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사정기관은 아니니까 그런 명백하게 상대방이 일단 사기혐의나 내가 볼 때 형법상 처벌을 받아야겠다는 혐의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청 그 사정기관 쪽에 좀 의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네네. 관계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실제 부부로 인정받아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네. 하셨고요. 또 당사자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만 갖고는 우리 상담자분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포인트를 요약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이 이제 문의들을 해주시는 게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의 어떤 법적인 청구 네. 관련해서도 실제로 저도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실혼이 법률혼하고 동일한 어떤 법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걸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혼이라도
충분히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법률론 관계에서의 어떤 법적 청구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 음. 뭐 결혼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뭐 각서가 뭐 서면으로 돼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잘 보관만 하시고 이런 걸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잘 확보를 해둬야 네, 네, 되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